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분명히 두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둘 다 갖고 있대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대요. 신기술의 도입이. 기술 자원의 좋은 관리는 충분히 그것들은 부정적 요인, 긍정적 요인 둘 다를 아주 충분하게 고려해야 된다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술적인 발달 어디 분야냐면 원자력 분야나 농업 분야. 원자력이나 농업 분야에서 이거와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대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에. 그게 어떻게 환경에 이득이 있을지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을지. 얘는 긍정적 요인, 얘는 부정적 요인이 되겠죠? 어떻게 긍정적 요인, 환경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위험성을 끼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환경적 이익과 그리고 위험성이 기술 발달에 수반되는지, 기술 발달에 따라서 환경적 이익이 어떻게 오고 어떤 위험이 수반되어지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 준다고요. 여기까지가 여기에 주어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였었고 이렇게 걸려 들어가는 거였죠.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심오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4번에서 하나 더 추가가 된 느낌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본질까지도 바꿔놓았어요. 기술의 본질을 바꿔놓다 보니까 직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기술을 바꿔놓다 보니까 특정한 유형의 직업은 새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직업은 소멸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영향이래요? 사회적 영향이래요. 그것은 영향의 패턴과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고용 패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둘 다요. 이렇게 된 거죠. 이 글을 읽을 때는 이제 주어 이 캐롤로니아라고 하는 거랑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것의 주어가 달랐다라는 것, 지칭하는 면이 달랐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나라 식당에 우리나라 음식을 하는데 중국산 고춧가루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음 북미의 토착 요리가요. 불행한 운명을 마주하고 있대요. 누구? 원주민들과. 예, 원주민들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것은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 양식은 서구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풍속을 제외하고는 아주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칠면조는 죄송했고요. 예. 자, 확실히 우리는 여전히 지역적 특색을 갖고는 있지만 이 카롤로니아라는 지역의 바베큐라고 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갖고 있으니까 캐롤리니아 지역은 지역적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긴 했지만 외래에서 들어온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소스에서는 캐롤리니아 토마토라고 하는 다른 지역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루이지니아주의 건보라고 하는 음식은 인도네시아에서 양식된 이 새우를 꼭 포함할 것만 같다라. 그래서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외래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외래 재료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 메뉴판에 등장을 한다면, 근데 많이 첨가된 지방이 많이 첨가되어 있거나 액성가당이 좀 많이 첨가되어 있는 형태로 패스트푸드 메뉴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못 알아채요. 그렇죠? 왜? 패스트푸드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바베큐라고 되어 있고 루이지니아 건보라고만 메뉴판에 등장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외래 재료가 들어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빈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붕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음식, 전통을 지키는 거에 대한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막을 수도 없고 식별해낼 수도 없다. 우리는 강력한 일반적인 규범이에요. 규범을 생각해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번역을 하셔도 되고 아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했다 못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를 만들어내라? 일반화된 규범을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져 오는 건데 가족들입니다. 가족은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전통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일반화된 규범을 생각해내야 된다. 왜? 뭐 해야 되니까? 음미하거나 똑똑하게 뭐 하기 위해서? 소비하려고요. 저걸 왜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죠? 우리의 땅과 우리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거. 이것은 전통적인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죠? 네.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1년에 유행하는 식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신에 유행하는 식단을 마주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식단명에는 분명히 전통 음식인데 그렇죠? 재료들은 외래종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유행하는 식단은 혼합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인디안들의 운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얘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서점과 그리고 우리의 배에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분별력을 잃고 뛰어가고서 그 책을 사가지고서 막 요리해서 먹고 음식점에 가고 막 유행한다고 막 먹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예. 전국적인 베스트셀러 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책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 먹고 배의 복부에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10명의 영양학자 중에 9명은 대다수는 이러한 현상을 뭐로 보고 있다? 증거로 보고 있다. 우리가 뭐를 잃어버렸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전통 음식에 대한 규범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고 전통 음식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또 외래종이 들어왔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 아이가 AI의 등장 때문에 이 아이가 뭔가 가치가 올라갔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어딨어? 이사님들 여기 있네. 임원진. 그치? 4명의 임원 중에 3명은 75%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이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뭐로 보고 있다고? 필수 기술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필수 기술을 빈칸으로 출제를 할 거야. 다시 프린트로 나눠주겠지만 필수 요소로 보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직장에서. 언제? 미래에. 왜?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 AI 이야기하는 거지?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AI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EI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왜? EI 뭐해? 감정적 기술을 요구하는 활동에는 효과적인 AI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EI를 요구하는 활동이니까. 그치? 효과적인 AI를 만드는데 불가능하니까 뭐가 필수가 될까? EI가 필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AI가 등장하면 AI는 EI를 대체할 수가 없어, 직장 안에서. 그러면 EI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높아질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된 거지? AI는 뭐를 얻고 있어? 추진력을 얻고 있고 그리고 모든 수준으로 직업에서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 대신하고 있겠지. 그럼 어떤 전망이 있겠어? 대디야. 프리미엄이 주어질 거야. 주어진 프리미엄이 있어. 프리미엄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번역한 거야. 사람들, 뭐를 대신해 주는 사람들? 그치? EI겠지? 그치? EI 속에서 높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질 것 같아? 프리미엄이 주어질 것 같아. 그럼 아까 필수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 여기가 빈칸이 되겠지. 그치? 아까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이 빈칸이거나 여기가 빈칸이 되어지는 거야. 감정적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보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이렇게 가로로 묶었으면 되는 거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내거나 반응하는 감정적 메시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뭘 넘어가? AI 프로그램의 능력을 넘어가. 근데 AI는 뭐 하는 애들이야?
모방하는 거 단순하게. 단순하게 모방하는 AI의 능력을 훨씬 뭐 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다고 감정적 메시지는. 그럼 AI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누가 가치가 높다는 거야? 이 아이가 높은 사람들이 가치가 높다는 거지. 잘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감지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유형의 지능일 것이더라 라는 거죠. 누구를 당혹하게 할까? AI를 당황시키는 거지. AI는 감정이 없는 아이니까 AI를 당혹해 하는 한 가지 유형의 지능은 그대로 뭐 하게 된다?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이것은 의미한다. 이 아이와 관련된 사랑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지? 뭐 되는 것으로부터 기계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부터 안전하다라는 거. 여기도 빈칸이어도 되고 어휘여도 되지, 그렇지? 근데 내용이 똑같다라는 건 알지, 그렇지?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지 니네가 해석해서 풀어내면 되는 거야. 풀어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건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자, 요거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제가 오늘 하준이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김하준 강사님을 모실까 하다가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완벽하게 분석해왔어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람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나무의 줄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해석의 순서를 분사부터 진행해 드려 볼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 잔가지, 이파리 전부가 공통된 핵심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나뭇가지, 잔가지, 이파리 모두가 공통된 핵심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교육은 알려준대. 알려주면서 교육은 지식나무의 줄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얘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그래서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나뭇가지, 잔가지, 이파리 모두가 공통된 핵심에서 나오는지를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식과 나무와 줄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인 거야. 또 해볼게. 사고를 위한 도구는 우리의 생각을 위한 도구는 공통된 언어를 뭐 해주는 거야?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거 공유하다로 바꿨지, 그치? 지금 공유하다로 바꿨어. 다른 분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물건을 창조해내는 혁신 과정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창의적 활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 왜? 사고를 위한 도구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이 핵심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공통된 핵심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공통 언어가 다른 분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걸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야. 이해된 거야?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같은 용어라고 하는 것이 커리큘럼에서 사용되었을 때 학생들은 다른 과목과 다른 수업을 하나로 연결해 볼 수 있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글쓰기 분야에서 추상화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회화 그리기 분야에서도 추상화기를 연습하면 모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연결한 것을 추상화기라고 공통적으로만 부를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해. 어떻게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즉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이해하게 돼. 개념과 표현하는 방법의 한 가지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전환하고 바꾸는 방법도 알게 돼. 학문끼리 연결하는 것은 용어와 도구가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부로 제시된다면, 공통된 용어로 제시되면 학문과 연결하기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어. 보편적 상상력은 공통된 용어, 공통된 언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생각을 바꾼다.
학생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한 가지 방식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1번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2번, 3번, 4번, 5번으로도 막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안 된 거 알고 있고 자, 안 된 거 알고 있고 용어와 도구가 보편적 상상력의 일부로 제시된다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 용어와 도구가 공통된 언어로 뭐 된다면 제시되고 표현된다면 학문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김갑차 어떻게 생각해? 잘 됐다고 생각해? 사고의 도구는 이러한 핵심으로부터 생겨났다. 비롯됐다는 생겨났다. 이 핵심이 사고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냈다. 제공해준다. 비롯됐다라는 말은 A는 B에서부터 생겨났다. 그럼 B가 A를 제공해줬다. 생각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은 이 핵심에서부터 생겨났다. 핵심이 공통언어인 거죠. 공통언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방법이고 어떻게 제공하는지 공통언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다음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은 지속해서 생겨납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에 반응해서 생겨나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의 추가문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인 언어에 새롭게 등장했던 아이들이에요.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 일, 새로 추가하는 거, 새로 추가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탄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올바른 영어로부터 벗어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왜? 사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번역하라 그랬죠. 강조구문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영어의 철자법과 구두법을 공식화하려고 하던 새로운 시도가 뭐 해줬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의 속뜻은 뭐예요? 이거 새로 추가한 거? 아니, 이거 뭐 엄청 얘네들이 오래된 것 같아. 영어 철자법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해야 되는 거야. 추가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전통 오래 안 됐거든. 영어도. 구두법 만들어진 거 지금 몇 세기 되지도 않았거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예. 21세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사실상 누구한테? 셰익스피어한테는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울 거다. 요 단어 어려우니까 잘 체크해놔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그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방식도 우리에게는 so would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추정하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오직 45만 단어 중에 25만 단어만 이해할 거라고. 지금 영어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요만큼의 단어 중에서 요만큼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왜? 나머지는 새로 생겨난 거니까. 20만 단어는. 몇 세기 만에 이만큼 만들어지니까 사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지. 추가하는 게. 맞지? 자, 여기서 곱하기 2하면 90만. 여기서 곱하기 2하면 50만. 뒷자리 떼면 9대 5. 그래서 9대 5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런던에서 이 단어 뭐라 그래서? 등장하다, 나타나다. 오케이? 등장한다면 평균적으로 그는 아마 몇 개 중에 몇 개? 9개의 영어 단어 중에서 몇 개? 5개밖에 이해를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야?